결국에 저희들이 파브리병 치료와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만큼 환자들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치료, 또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이런 약을 맞고 이 약제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치료를 하면 내 삶과 제일 맞을 것이냐.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치료를 못 받는다. 그만큼 불행한 게 없거든요. 자, 이 말을 드리면 항상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뺐었는데, 너무 파브리병을 힘들다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이런 중요한 병, 무서운 병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희귀한 당뇨병. 원래는 내가 당뇨병이라고 썼거든. 희귀한 당뇨병. 좀 더 하면 희귀 난치한 당뇨병. 아니면 비싼 당뇨병. 이렇게 바꿔봤는데 왜 그러냐? 똑같습니다. 기전이. 당뇨병은 우리 몸 안에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부족해서 몸 안에 있는 당을 대사를 못 시켜서 그게 몸 안에 쌓이는 거예요. 심장에 쌓이고 머리에 쌓이고 손판에 쌓이고 혈관에 쌓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근경색증, 뇌경색,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파브리병도 똑같습니다. 알파갈락토시데이지 A라는 것을 분해를 못해서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당 지질, 이건 당이 아니고 당 지질이 쌓이는 거고, 주로 라이소솜이라는 세포 안에 쌓이는데 그 라이소솜은 우리 몸 안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다 쌓인다는 거죠. 신경에도 쌓이고 통증이 생기고 심장, 혈관 모든 데 다 쌓이기 때문에 당지질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당지질이 쌓여서 생긴 장기의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당뇨병도 당이 쌓인다고 당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당이, 불필요한 당이 쌓여서 생긴 장기의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다든지 결국 재수명을 못 살게 되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병이라는 거지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희귀하고 더 어려운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증상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지나가고, 결국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통계에 따르면 남자분들은 10년에서 20년, 여자분들은 한 20년에서 30년, 본인이 증상이 생기고 난 뒤에 진단받을 때까지 그 먼 여정을 겪어서 돌아서 파브리병을 아는 누구한테 탁 걸려야지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이 파브리병을 진단 많이 하고 하려면 의사를 교육시켜야지, 개인 병원에 가거나 종합병원에 가거나 가서 딱 들었을 때 이건 당뇨병이네, 이건 당뇨병인지 알잖아, 고혈압이네 알잖아, 진단하잖아. 쉽게 아무리 가봤자 파브리병으로 진단을 못하니까 계속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떠돌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진단을 쉽게 하려면 어떤 환자들이 파브리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이건 환자분들한테보다는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 심장내과라 하더라도 심장내과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심장내과만 한 30분 정도 됩니다. 30분 중에 파브리병을 알고 진단하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지원생하고 저하고 한 5명. 대부분 부정맥 쪽에서 아니면 최영래님 같이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혈관 이런 쪽에서 파브리병 때문에 생긴 합병증을 치료하다가 저한테 넘어와서 이거 보니까 다 이거 파브리병 때문에 생긴 거네, 이렇게 진단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심장내과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두껍다든지 비정상적인 부정맥이 자주 나온다든지, 멀쩡하게 젊은 분인데 숨이 차고 해서 심부전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한 번쯤은 우리 파브리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신장내과 더더욱 더 심각합니다. 여기 전부 다 IgA 신증으로 치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자현미경으로 조직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백뇨나 심부전이나 젊은 나이에 아무 원인 없이 신장 이식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파브리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경과는 조금 더 쉽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오시는 거예요. 30대, 40대 이런 나이에 뇌경색이 왔을 때 다른 문제가 없다, 검사를 해봤는데 심장도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경우는 파브리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잘 발견되는 데가 여기 몇 분 있으시죠? 안과 가서 그것도 안과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눈 딱 봤는데 이상한 각막건탁이 보인다. 그러면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안 본 분들은 절대 그냥 백내장인데, 백내장 오기에는 너무 젊고 이상하다. 피부과의 혈관각화종, 그 다음에 통증의학과, 젊은 나이 남자분들 아주 심각한 통증으로 선별검사에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과에서 생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희귀 질환이라는 학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게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세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만 양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과에서 생기는 병이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다.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개인 병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 주치의가 있다. 쉽게 진단해요. 파브리병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부 전문의예요. 그 전문의들은 많은 분야만 주로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제가 파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공부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자기 과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고위험군 선별검사에서 지금 여기 계신 일부의 분들이 발견이 되면 가족 선별검사에서 가족들을 우리가 쭉 스크리닝하죠. 우리 형제형 간호사가 가서 가게도 그리면서 이 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다 그리는 이유가 이분들도 다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신생아 선별검사,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피를 뽑아서 그래서 15개의 우리 유전병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도 파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저희들한테 의뢰되어 오고 있고, 신생아 선별검사는 그 신생아를 발견하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덕분에 그 가족들 전체가 조기 진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시고 계시고,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 절반은 맞는 걸로 확정이 돼서 치료를 하신 분들이 최근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고위험군 선별검사에서 보니까 전체에서 투석 가능 환자들 전부 다를 한번 검사해 보니까 0.1%, 1000명 검사하면 한 1명 정도 진단이 돼요. 이식한 사람, 신장 이식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은 0%, 남자분은 0.4%, 진짜 적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하면 심장 한번 보십시오. 심장이 두꺼워서 심장내과에서 보니까 남자는 1%에서 4%, 꽤 많습니다. 100명에 1명에서 4명. 여성분들은 더 많습니다. 많이 보고한 거는 한 12%까지. 100명 중에 12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 심초음파실이나 심장내과에서 검사하시는 게 굉장히 이 발견율이 높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5세 이하에 갑작스럽게 생긴 뇌경색, 조기 뇌경색이 왔을 때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남자는 4, 5%, 여성분들은 2, 3%가 파브리병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2012년부터 비우성 심근증과 파브리병 클리닉 데이터가 없었는데 한 1,500명 정도 모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병원은 좀 많았습니다. 이게 한 6.7%. 이거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인터넷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 비우성 심근증 환자도 많이 오지만 파브리병 환자도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많이 나오죠. 보통은 우리 비우성 심근증 100명에 1명 정도 있다고 1% 이야기하는데 한 6, 7%쯤 되니까 굉장히 저희 병원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스크리닝에서 한 번이라도 저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95분이시고요. 전체 우리나라 한 250명 조금 더 되는데 거의 한 3분의 1쯤 여기서 진단을 받으셨고, 그 중에 42분이 첫 번째 환자, 그 가게에서 첫 번째 환자고, 가족 스크리닝에서 53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아르헨티나 제가 가보니까 아르헨티나는 한 명 발견되면 그 가족에서 최소 20명이에요. 20명. 뭐 어떤 가족은 한 50명까지 나오시는 분이에요. 한 가게에. 워낙 애기도 많이 없고 많기 때문에 진짜 한 가족만 있으면 엄청난 발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가족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지 알기 싫다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발견된 환자에 비해서 가족 선별 검사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이 너무 상대적으로 희생까지 적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당뇨병 치료 어떻게 합니까? 인슐린 또는 당뇨 인슐린이 몸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인슐린을 잘 쓰도록 하는 우리 먹는 약. 먹는 약은 인슐린이 아닙니다. 주사만 인슐린이에요. 그 두 가지, 그게 바로 효소치료입니다. 효소치료. 당뇨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그만 치료합니까? 당뇨병 환자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장기에 생기는 합병증, 머리에는 뇌경색, 동맥경화, 뭐 만성심부전이나 만성풍박병, 이런 것들을 각 장기별로 치료하는 대증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당뇨 환자가 왔는데 인슐린이나 약만 먹고 너는 앞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 저거 안 하고 그냥 던져놓으면 결국은 합병증으로 사망한다는 것이죠. 이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각 장기별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정신건강까지 잘 챙겨서 이제 해야지만 삶의 질이나
평균 수명이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슐린을 발견한 분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파브리병 치료제 받으신 분은 아직 누구도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인슐린 덕분에 최초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파브리병은 희귀병 중에 아주 특수한 병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브리병은 여성분들은 일단은 내가 안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별 말씀 안 하시고, 남성분들은 이 고생하면서도 성공하신 분은 저는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다 힘들고 어릴 때 너무 통증 심하고 그 괴로운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가서 이렇게 나의 이 아픔을 안 내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별로 하기 싫어하세요. 우리가 잘 되려면, 파브리병 환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누구의 자녀분들이 한번 파브리병 환자가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뇨병 치료 똑같습니다. 당뇨병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되지, 분자수가? 거의 1000만 명까지는 안 될 거고 500만 명은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약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만 개발하면 그 회사는 사활을 걸고 하죠. 하지만 우리 파브리병 치료는 약제를 개발하기도 힘든 데다가, 약제가 우리 고혈압이든 당뇨병이 여러분들 중에서 약을 쓴다, 이 약이 개발돼서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과 돈이 드는지 검증을 FDA나 한국 FDA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고혈압약, 당뇨약이 혈압 조절이 된다, 당 조절이 된다, 그걸로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다. 고혈압약이면 고혈압을 치료해서 이 약이 전혀 다른 그냥 약하고 비교했을 때 혈압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이 평균 수명이 더 개선되고 더 오래 살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것을 확실하게 비교해서 우위를 증명을 해야 돼요. 고혈압약이 혈압만 잘 떨어지고 당뇨약이 당만 잘 떨어지는 그걸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게 진짜 이 사람한테 썼을 때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오래 살게 한다, 그걸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수천억 수조 원을 써서 했기 때문에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환자 인로를 해가지고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 희귀질환 약 개발하려면 어떻게 개발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겨우 250명, 전 세계로 해봤자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 약 개발하는 게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치료제가 있지만 또 파브리병은 다른 희귀병과 달라서 약 치료하다가 이게 뭐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치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조절만 하면 평생 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효소 치료 한 번 입원해서 1000만 원, 한 달에 2000만 원, 1년 2억 4천만 원입니다. 10년에 24억이에요. 30년이면 40년, 20살이 진단받아서 60이 되면 혼자 100억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혼자서 100억 쓰십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단 자기 자식이 파브리병이 아닌 경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당뇨 환자 치료 언제 하죠? 옛날에는 공복 혈당 140 이상이었습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 지금은 126 이상이에요. 내린 이유가 조기에 치료해야지만이 진행이 안 되고 오랫동안 자기 수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 치료라는 거는 코스트 이펙트인 겁니다. 환자한테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용을 했을 때 이 사회의 어떤 그 근간을, 경제적인 근간을 흐트리지 않고 존속시킬 수 있느냐, 그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에 했을 때 이걸 내리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과 우리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약과 치료라는 거는 모든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왔을 때 그 환자분의 어떤 고혈압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 어디 있느냐, 당뇨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 어떤 데 있느냐에 따라서 약 선택이 다 달라집니다. 그 약 종류들도 그 약에 따라서 자기들이 임상 연구해서 이 약은 어떤 데에 효과가 있고 한 걸 전부 다 입증을 시켜놨어요. 심지어 우리 파브리병 치료제 똑같이 우리 효소제라고 생각하지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맞을 때 뭐 알파를 맞을 때 하고 베타를 맞을 때 하고 몸약 할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걸 효과를 보고 거기에 증거가 있는 약을 우리가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환자가 와서 이걸 원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충분히 모든 약이 똑같으면 그 다음에 환자분의 어떤 라이프 퀄리티, 예를 들어서 6시간 맞아야 되면
지금 급하게 사업해야 되고 학교 가서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와서 6시간 맞는 거 힘들다는 거죠. 그럼 뭐 30분 맞는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콩팥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이런 진행을 확실하게 놓쳐야 될 아주 강력한 약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대한 약을 쓰고 오히려 좀 효과 조금 약한 약은 약간 경한 분들한테 쓴다든지. 저희들이 환자분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병원 오신 분들은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이 약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걸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분들은 행복한 분이고 여기 오신 분들 일부 중에서는 아직 치료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증상도 있고 체내에 지금 당지질이 쌓이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 못 받은 분이 우리 병원만 해도 전체 95명 중에서 50명은 치료받으시고 45명은 치료 못 받으세요. 합병증이 생기면 그때 보험해줄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보험공단의 결정이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치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좀 아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